정말이지, 이건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신 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분, 그분이, 그분이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의심했습니다. 설마 이게 사실일까? 같은 별을 단 장군인데 한 분은 30초 만에 환영받고 한 분은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숨어 있어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균열. 런던 히드로 공항.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국제공항 중 하나죠. 이곳으로 2명의 장성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대한민국 육군 이성민 소장.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5년간 군에 헌신해온 분이에요. 전방 최전방 부대부터 국방부 핵심 요직까지 두루 거친 베테랑.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였습니다. 훈장만 해도 10개가 넘었어요. 이번엔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가슴에는 자긍심이, 손에는 남색 대한민국 여권이 들려 있었어요. 두 번째 주인공. 중국 인민해방군 왕제나 소장. 그 역시 만만치 않은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중국 최고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32년간 복무한 고위장성. 군사전략가로 이름을 날렸고 이번 포럼에도 중국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죠. 손에는 빨간색 중국 여권. 두 사람 우연히도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1등석 좌석에서 마주친 두 장성.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짧지만 예의 바른 인사였어요. 군인 특유의 품격이 느껴지는 대화였죠. 비행기는 순조롭게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 두 장성은 나란히 줄을 섰습니다. 똑같은 계급, 똑같은 목적, 똑같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이성민 소장이 먼저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셨군요. 런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장군님. 심사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컴퓨터 화면을 잠깐 확인한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보 포럼 참석이시군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게 끝이었어요.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부스, 왕 소장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국제안보 포럼 참석입니다. 어느 호텔에 묵으십니까? 힐튼 호텔입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지? 옆에서는 한국 장성이 벌써 나갔는데 자신은 아직도 심사대 앞이었습니다. 심사관이 전화를 들었어요.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 순간 왕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빠져나갔어요. 왕 소장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 흘렀어요. 추가 조사실에서 짐을 모두 풀어 검사받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섞여 나왔어요. 표준 절차입니다. 그 말이 왕 소장의 귀에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오후 6시. 해가 기울 무렵에야 입국이 허가되었어요. 얼굴에는 피로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이성민 소장은 이미 5시간 전에 호텔에 도착해 저녁 식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같은 비행기, 같은 계급, 같은 목적. 하지만 결과는 이토록 달랐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 신뢰의 차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권 한 장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는 국가의 신용을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대였어요. 그날 두 장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대표하는 국가가 세계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요. 공항에서의 악몽 같은 5시간. 왕 소장은 겨우 입국 허가를 받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밤 7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피곤함에 눈이 감겼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장성인데 왜 나만?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맴돌았어요. 택시는 포럼 주최 측이 예약해준 호텔로 향했습니다. 런던 중심가의 고급 호텔.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귀빈들이 묵는 곳이었어요. 호텔 정문 앞에 내린 왕 소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우아한 인테리어.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왕젠화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확인되었습니다. 여권과 신용카드 부탁드립니다. 왕 소장은 빨간 여권과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죄송하지만 현금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요? 왕 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네, 500파운드입니다. 체크아웃 시 돌려드립니다. 포럼 주최 측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저희 호텔 정책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어요. 왕 소장은 지갑을 꺼내 현금을 세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이 신용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현금을 건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4층 1401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직원은 기계적으로 말했어요. 왕 소장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 순간 로비 반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성민 소장이었어요. 그는 호텔 지배인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해드렸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공손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배려해주셔서요. 아닙니다. 귀한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쪽으로 웰컴 샴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지배인이 직접 안내했어요. 최상층 스위트룸. 런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 바구니와 함께 샴페인이 놓여 있었어요.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잘 쉬겠습니다. 이성민 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14층에 도착한 왕 소장. 1401 호실 문을 열었어요. 깔끔한 방이었지만 일반 객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건물 뒷면의 풍경만 보였어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뭐지? 같은 포럼 참석자인데 대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왕 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성민 소장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여유로운 조식을 즐겼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군님.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오늘 포럼 일정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반면 왕 소장은 레스토랑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려 했지만 직원이 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손을 들어 불러야 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아침 세트 주세요. 네. 간단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미소도 친절함도 없었습니다. 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군복을 입었을 때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장성이라는 계급이 존중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런던에서는 달랐어요. 여권의 색깔이 그를 평가했습니다. 국가가 쌓아온 이미지가 그를 판단했어요. 개인의 능력이나 경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 레스토랑, 복도. 곳곳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들. 그것은 단순한 서비스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환영받았고 다른 한쪽은 경계받았어요. 똑같은 별을 단 장군이었지만 세상이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왕 소장은 깨달았어요. 이 여정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요. 포럼 일정이 시작되기 전날 오후, 이성민 소장은 런던 거리를 걷기로 했습니다. 낯선 도시를 미리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목적지는 런던 중심가에 있는 코리아타운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여기구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타국에서 만난 우리 글자였으니까요. 거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인도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식당, 카페, 화장품 가게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간판들도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성민 소장이 한 카페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영국인 젊은이 2명이 그를 보고 눈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발음이 귀여웠어요. 오, 한국말 하시네요? 조금요. K-팝 좋아해요. 젊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BTS 팬이에요. 한국 정말 가고 싶어요. 꼭 가보세요. 환영합니다. 이성민 소장도 미소를 지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는 외국인들이 보였어요. 한복 체험가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화장품 가게에는 젊은 여성들이 북적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35년 전 그가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문화의 힘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왕 소장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오후 시간을 내어 거리를 나섰습니다. 런던의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어요. 고향 음식이라도 먹어야겠어. 어제부터 계속된 불쾌한 경험들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이나타운에 도착했어요. 빨간 등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중국 전통 건축 양식의 대문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거리는 어수선했어요. 인도 위에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주변에는 쓰레기가 넘쳐났어요.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싸게 팔아요. 들어와 보세요. 왕 소장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지?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려는데 종업원이 중국어로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영국인 가족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왕 소장은 불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 맛은 괜찮았지만 분위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영국인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이나타운은 너무 시끄러워. 그러게. 거기는 가기 싫더라. 왕 소장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거리벽에 낙서가 있었어요. 중국인들은 매너가 없어. 영어로 쓰인 글귀였습니다. 왕 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인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중국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명국이에요. 경제 대국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 런던 거리에서 중국이 받는 평가는 달랐습니다. 문화적 세련됨이 아닌 시끄러움으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질서가 아닌 혼란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왕 소장은 우연히 코리아타운 방향 표지판을 보았어요. 한국 거리는 어떨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는 멈춰 섰습니다. 차이나타운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한 거리, 세련된 간판, 질서정연한 상점들.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인도. 한 카페 앞에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 소장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차이구나.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문화적 매력이었어요. 배려와 질서, 세련됨이었습니다. 왕 소장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무엇을 놓친 걸까? 포럼 이틀째 날 오전.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는 자유시간이었어요. 이성민 소장은 대형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니 한번 가볼 만했죠. 택시를 타고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가 보였어요. 혹시 한국관이 어디 있나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한국관이요? 지금 정말 인기가 많아요. 3층입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안내해줬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계단을 오르는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관 가는 사람들인가? 놀라웠어요. 한국관 입구에 도착하니 정말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다양했어요. 한국 문화 전시 보러 오셨어요? 옆에 서 있던 영국인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오, 정말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손자가 케이팝 좋아해서 함께 왔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성민 소장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입장. 전시관 안으로 들어섰어요. 첫 번째 섹션은 한복 전시였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전통 한복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색감이 정말 독특해요. 두 번째 섹션은 K-팝 문화관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서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스크린 앞에 모여 함께 따라 불렀어요. 세 번째 섹션은 한국의 현대기술과 혁신을 다룬 공간. 삼성, LG 같은 기업들의 혁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 방식이 매우 현대적이고 인터랙티브했어요. 터치 스크린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신기해하며 계속 만져보고 있었어요. 이성민 소장은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자부심이 절로 솟아났어요. 전시관을 나오며 방명록을 보았습니다. 한국 문화 최고예요. 다음엔 꼭 한국에 가고 싶어요. 감동적인 전시였습니다. 칭찬 일색이었어요. 같은 시각, 왕 소장도 대형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관을 찾아갔어요. 우리 중국관은 어떨까? 기대를 품고 찾아갔습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니까요. 분명 훌륭한 전시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중국관 입구. 한국관과는 달리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의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시실은 넓었습니다. 청동기, 도자기, 서예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분명 귀중한 유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전시 방식이 구식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유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설명도 간단한 텍스트뿐이었습니다. 인터랙티브한 요소는 전혀 없었어요. 관람객 몇 명이 있었지만 금방 지루해하며 나갔습니다. 별로네. 옛날 거만 있어서 재미없어. 젊은 커플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어요. 왕 소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 분명 중국의 역사는 길고 찬란했어요. 유물의 가치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문제였어요. 현대인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 소장은 한국관이 궁금해졌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멀리서부터 사람들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관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왕 소장도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40분을 기다린 끝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대형 스크린, 터치, 패널, 가상현실 체험.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나게 체험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 소장은 한참을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차이구나. 단순히 오래된 유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했어요.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왕 소장은 조용히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밖은 쨍쨍한 햇살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우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변했어요. 단순히 역사가 길다고 유물이 많다고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전달하느냐? 그것이 진짜 문화의 힘이었어요. 포럼 사흘째 날 저녁. 이성민 소장은 호텔방에서 내일 있을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를 켰어요. 추천 영상 목록에 흥미로운 제목이 보였습니다.
런던에서 만난 한국인 관광객, 현지인들 반응.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런던 거리를 걷는 한국인 가족이 나왔어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부모가 즉시 휴지를 꺼내 바닥을 닦았어요. 주변 영국인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매너 있네요. 댓글창을 보았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예의 바르다.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한국 여행 갔을 때 정말 친절했어요. 다시 가고 싶네요.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이성민 소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다음 영상을 보았습니다. K-팝 덕분에 한국어 배우는 영국 학생들. 영국의 한 고등학교 교실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선생님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정말 많아요. K-팝과 드라마 덕분이죠. 이성민 소장은 흐뭇했어요. 문화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한편 왕 소장도 자신의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유튜브를 켰습니다. 무심코 검색창에 중국 관광객이라고 쳤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 파리에서 소란 피운 중국 관광객들. 불안한 마음으로 클릭했어요. 영상 속에는 박물관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중국인들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무시했어요. 댓글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중국인들이네. 정말 시끄러워. 매너 좀 배웠으면.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박물관 가기 싫어요. 왕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음 영상을 봤습니다. 일본 온천에서 추방당한 중국 관광객. 온천 규칙을 어기고 큰 소리로 떠들다 쫓겨나는 내용이었어요. 또 다음 영상. 유럽 명품 매장에서 난동 부린 중국인.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다가 제지당하자 화를 내는 모습. 왕 소장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미지인가?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명 중국에도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이미지를 망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만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다시 검색창에 한국 관광객이라고 쳤어요.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쓰레기 줍는 한국 학생들. 로마에서 길 잃은 할머니 도와준 한국 청년. 런던 레스토랑 직원들이 극찬한 한국인 손님. 모두 긍정적인 내용이었어요. 댓글도 칭찬 일색. 한국인들 정말 매너 좋아요. 저도 한국 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한국 사람들 존중합니다. 왕 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가. 다시 중국 관련 영상을 검색했어요. 이번엔 중국 장군이라고 쳐봤습니다. 몇 개 영상이 나왔어요. 클릭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거만한 태도 보인 중국 장성. 영상 속 중국 장군이 통역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왕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사람은 나의 동료가 아닌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 장군으로 검색했어요. UN 평화유지군 한국 장성, 현지에서 존경받아. 국제안보포럼에서 박수받은 한국 장군의 연설. 모두 긍정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왕 소장은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디지털 시대. 정말 무섭구나. 온라인에서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만 개의 영상과 댓글들이 국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본 것을 믿었어요. 중국인 하면 시끄럽고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하면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왕 소장은 자신의 빨간 여권을 꺼내보았습니다. 이 여권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다니.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개인의 능력이나 경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디지털 세상은 잔혹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모여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개인이 바꿀 수 없었어요. 드디어 포럼 나흘째 날. 본격적인 국제안보 포럼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런던 중심가의 대형 컨벤션 센터. 세계 각국에서 온군 고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성민 소장은 아침 일찍 호텔에서 출발했어요. 오늘은 그가 기조연설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차량이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부터 포럼 관계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네, 준비 완료했습니다. 훌륭한 연설 기대하겠습니다. 귀빈실로 안내되었어요.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포럼 주최 측 인사들이 찾아와 인사를 나눴어요. 장군님, 한국의 경험을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민 소장은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어요. 35년 군 생활의 경험을 모두 담았어. 잘할 수 있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같은 시각. 왕 소장은 컨벤션 센터 로비에 서 있었어요.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았습니다. 오늘 일정표입니다. 직원이 건넨 일정표를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 발표 시간이 언제인가요? 발표 시간이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장군님 발표는 일정이 없습니다. 네. 저는 중국 대표로 왔는데요. 네, 참가자 명단에는 있으시지만 발표자 명단에는 없으시네요. 왕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제가 뭘 하러 여기 온 겁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최 측에 문의해 보시겠습니까? 왕 소장은 주최 측 사무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회의 중이라며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일반 참가자석에 앉아야 했어요. 무대와 한참 떨어진 뒷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 포럼이 시작되었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은 대한민국 육군 이성민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성민 소장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어요. 오늘 저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이성민 소장의 연설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한국이 지난 70년간 어떻게 안보를 지켜왔는지 설명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동맹국과의 신뢰 구축, 국제 규범 준수.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힘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뢰와 투명성이야말로 진정한 안보의 기반입니다.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30분간의 연설. 마지막 문장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일부 참가자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이성민 소장은 공손히 인사하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점심 식사 같이 하시죠. 초대가 쏟아졌습니다. 왕 소장은 뒷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같은 장성인데 자신은 발표 기회조차 없었어요. 심지어 주요 세션 접근도 제한되었습니다. 오후 세션 입장 시 경비가 그를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이 세션은 초청받은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저는 중국군 소장입니다. 명단에 없으시네요. 왕 소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녁 만찬 시간. 이성민 소장은 주빈석에 앉았어요. 영국 국방부 차관 옆자리였습니다. 장군님, 오늘 연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한국과 영국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위급 인사들과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왕 소장은 일반 참가자 테이블에 앉았어요. 옆자리는 아프리카 소국의 대령이었습니다.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식사만 조용히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가? 같은 포럼, 같은 공간. 하지만 대우는 천지 차이였어요.
한쪽은 무대의 주인공이었고 다른 한쪽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왕 소장은 자신의 빨간 여권을 생각했어요. 중국은 강대국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막강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여기 런던에서는 달랐습니다. 힘만으로는 존중받지 못했어요. 세계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와 손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국가와 협력하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왕 소장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포럼 마지막 날 아침, 왕 소장은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닷새간의 일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공항에서의 5시간, 호텔에서의 현금 보증금, 차이나타운의 어수선함, 박물관의 한산한 중국관, 온라인의 부정적인 영상들, 그리고 어제 포럼에서의 수모. 모든 것이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빨간 여권을 손에 들었어요. 중화인민공화국. 금색 글자가 새겨진 표지.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이 여권이 이제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강대국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 중국은 경제 규모 세계 2위입니다. 군사력도 막강해요. 인구도 14억이 넘습니다. 영토도 광활하죠. 숫자로만 보면 분명 강대국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런던에서 느낀 것은 달랐습니다. 힘이 있는데 왜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 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는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은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국제사회와 소통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규칙을 지키기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신뢰. 그것이 부족했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져도 아무리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해도 신뢰 없이는 존중받을 수 없었어요. 세계는 예측 가능한 국가를 원했습니다. 투명하게 행동하는 나라와 협력하고 싶어 했어요. 왕 소장은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고 군사력도 약했어요. 경제 규모도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세계가 보는 눈은 달랐어요. 한국은 투명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국제 규범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 한국 장군은 환영받는구나. 이성민 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당하게 무대에 서서 연설하던 모습, 기립박수를 받던 순간, 각국 대표들과 악수하며 웃던 표정. 부럽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 소장은 자신의 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 32년간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경력만으로는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국가의 신뢰도가 개인을 평가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군 생활을 해온 걸까?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어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미사일의 숫자일까요? 전투기의 성능일까요? 군인의 수일까요? 아니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왕 소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세계가 믿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나라. 그것이 진짜 강대국이라는 것을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어요. 오늘 오후 비행기로 베이징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왕 소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돌아가서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 상부에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포럼 참석 결과를 정리해야 해요. 하지만 무엇을 쓸까요? 발표 기회도 없었고 의미 있는 회담도 없었고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깨달음만 얻었어요. 우리는 변해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투명성과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국제사회와 진정으로 소통해야 해요.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왕 소장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을 개키고 세면도구를 정리하고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 여권을 집어들었어요.
언젠가는 이 여권도 환영받는 날이 올까?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수십 년간 쌓인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국가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왕 소장은 창문을 닫았어요. 런던의 아침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어.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국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로비를 지나갔어요. 체크아웃 카운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직원의 형식적인 질문. 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왕 소장은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이곳에 온다면 상황이 달라져 있을까? 공항으로 가는 길. 왕 소장과 이성민 소장은 우연히도 같은 시간대 비행기를 탔어요. 공항 입구에서 마주쳤습니다. 오, 장군님. 귀국하시는군요. 이성민 소장이 먼저 인사했어요. 네. 그러시군요. 왕 소장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포럼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어요. 이성민 소장은 1등석 카운터로 갔습니다. 포럼 주최 측에서 업그레이드해준 티켓이었어요. 여권 부탁드립니다. 네, 장군님.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1등석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부드러운 응대였어요. 왕 소장은 이코노미 카운터에서 기다렸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30분을 기다린 끝에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 주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어요.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시작이었습니다. 관리자를 불렀어요. 추가 확인 절차. 또 이러는구나. 왕 소장은 한숨을 참았습니다. 20분이 지나서야 탑승권을 받았어요. 탑승구는 43번입니다. 인사도 없이 건네주었습니다. 왕 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어요. 런던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며칠 머물렀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성민 소장은 이미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라운지 직원이 다가왔어요.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장군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탑승 시작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서비스였어요. 왕 소장은 겨우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며 면세점을 지나갔어요.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중국 전통 공예품 매장은 한산했어요. 이것도 차이구나. 쓸쓸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탑승 시간. 이성민 소장은 1등석으로 먼저 탑승했어요. 승무원들이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넓은 좌석에 앉았어요. 샴페인이 제공되었습니다. 왕 소장은 이코노미석 줄에 서서 기다렸어요. 좁은 통로를 지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탔어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긴 비행이 되겠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런던이 점점 멀어졌어요. 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닷새를 떠올렸습니다. 공항, 호텔, 거리, 박물관, 온라인, 포럼. 모든 곳에서 느낀 차이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쌓아온 신뢰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경제 성장에만 집중했어요. 군사력 증강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었습니다. 왕 소장은 빨간 여권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언젠가는 이 여권도 존중받는 날이 올까? 그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했습니다.
투명해져야 했어요.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했어요. 그리고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수십 년간 쌓인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왕 소장은 눈을 감았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돌아가면 보고서를 쓸 겁니다. 이번 여정에서 배운 것들을요. 진정한 국력이 무엇인지를요.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한편 1등석의 이성민 소장. 그는 편안히 잠들어 있었어요. 성공적인 포럼이었습니다. 많은 인맥을 쌓았어요.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여정이었어요. 두 장군. 같은 계급, 같은 비행기.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여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환대받았고 다른 한쪽은 의심받았어요. 한쪽은 존중받았고 다른 한쪽은 무시당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개인의 능력? 아니었어요. 경력?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쌓아온 신뢰.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어요. GDP, 군사력, 영토. 숫자로 측정되는 것들만이 국력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국력. 신뢰, 투명성, 예측 가능성. 그것이야말로 21세기 진정한 국력이었어요. 세계는 변했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시대는 지났어요. 신뢰로 협력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의 일관된 행동. 약속을 지키는 모습. 투명한 정보 공개. 국제규범 준수. 그런 것들이 쌓여 신뢰가 되었습니다. 두 장군의 여정은 끝났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국가들은 여전히 경쟁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쟁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미사일이 아닌 문화로, 전투기가 아닌 신뢰로, 탱크가 아닌 투명성으로.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국력 경쟁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